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12월 19일 화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증시와는 디커플링 되는 현상 보이면서 양시장 소폭의 하락세로 출발했는데요. 코스피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 장중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0.07%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고요. 또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속에 0.8% 넘는 오름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대규모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해 CXL, 반도체 장비까지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2차 전지 관련주에서는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부진한 흐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연말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까지 내 계좌 복구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상담 통해서 솔루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최인성 전문가님의 무료 교육과 자료집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교육 안에는 2024년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골든키가 숨겨져 있다고 하니까요. 이 골든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진행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바로 수익률인데요.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상승률 탑5로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파마인데요. 매수가 25,850원 기준 14% 가까이 오르면서 5위에 안착했습니다. 이어서는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인 로보티즈입니다. 16% 가까이 오르면서 4위에 올랐고요. 다음으로는 엑스페릭스인데요. 최고가 기준 15% 넘게 오르면서 3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는 우양, 매수가 5,530원 기준 18% 넘게 오르면서 2위에 올랐고요. 대망의 마지막 1위는 반도체 설계 팹리스 기업인 동훈아나텍인데요. 최고가 기준 22% 가까이 오르면서 1위에 등극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단연 반도체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네. 또 제약 바이오도 일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부분이 반도체, 제약 바이오를 봐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쵸. 오늘도 시장이 딱 전문가님의 말씀대로 올라줬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히 분석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보셨던 종목군 섹터는 아마 반도체이셨을 거예요. 근데 반도체 외에도 왠지 모르게 한 번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지켜보셨던 종목들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초전도체 중에 네마틱 관련주들을 보셨을 텐데 오늘도 역시나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었으나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의 상승폭은 없었죠. 그리고 지금 서서히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정치 테마주 관련주들 또한 있었고요. 하지만
지수가 상승했다라는 이슈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오늘 장이 끝났으니 곧 발표가 될 예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주식 양도세를 감면한다라는 내용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식 양도세 완화에 대한 이슈가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지 30억으로 늘어날 것이냐 50억으로 늘어날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투자자들이 매도 행렬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유 중인 물량 그대로 보유하거나 혹은 더 증액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MMF의 증가 추세가 아닌 지금부터는 MMF, 주식 예치금의 잔고가 줄어들면서 개별 종목들로 흘러들어갈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것과 자 그리고 제가 지수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2.37포인트를 넘어가 주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47.37포인트를 넘어가 줘야 한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는 이미 2,502.37포인트를 넘어서 2,668.21%까지 올라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밟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한 넘어갔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켜보셔야 됐었던 부분 중에 한 가지 또 있었죠. 12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 지수의 위치는 856포인트 정도로 보여졌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포인트까지 넘어가면서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과 오늘 발표가 된다면 다시 한번 주식 양도세 완화로 인해서 한 번 더 내일도 개별 종목들의 상승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내일이 지난 이후에 목요일과 금요일만 어느 포인트를 지지해주면 되겠습니까? 바로 847.37포인트만 지지해 준다면 그때부터 다음 주부터 지속적인 연이은 상승 추세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는 시장을 맛보실 수 있다. 그 말인즉 시장의 거래 대금 또한 마찬가지로 증가되는 상황을 연출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개별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부터 함께 풀어나가 보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도 공부가 되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까지 간단히 짚어봤습니다. 연말 앞두고 계좌 고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연말과 2024년을 대비하는 화끈한 무료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주식 초보라도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아주 알차게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무료 강의 모두 다 안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무료 강의도 받아보시고요.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만드신 이 자료집들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오늘도 종목 상담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토르 망치를 내려놓고 드디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손절을 해야 될지 물타기를 해야 될지 고민되는 종목들 많으시다면 02-3153-2642로 전화 주셔서 실시간 전화 상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문자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PHA입니다. 매수가는 9,5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PHA 오늘 0.77% 상승하면서 9,200원에 장을 마쳤는데요.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죠. 전문가님, 네. 이 종목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손실 구간인데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지 대응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꼬챙이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데 그 꼬챙이에 끼워져 있는 가격 구간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 말인즉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지금 과거 시점으로부터 이 가격 구간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박스권의 중단으로 보여지는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유해도 괜찮겠느냐? 자,
이거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으시나요? 2020년부터 21년, 22년, 23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다면 한 가지만 더,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봤을 때도 부채가 유보율보다 100분의 1가량 적죠. 그렇다면 PHA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서 주가가 언제든지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염려가 되는 것은 내연기관 차량의 매출과 왜 비슷하게 가고 있는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말입니다. 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1차적으로 잡아볼 수 있냐면 첫 번째 11,300원입니다. 이 11,300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이번에는 11,300원을 넘어가게 되는 주가는 그 위로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11,300원을 넘어간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11,300원을 이탈할 때 전량 익절하시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나눠서 분할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도 전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렵습니다. 자, 전고점을 만들었었던 가격 구간이 2013년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차트의 모양으로 바라봤을 때 그 가격까지 충분히 올라갔으니까 한 번 더 올라가진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그 시기 전후로 2년 전과 2년 후 정도를 바라봤을 때에는 그 가격 구간을 올라갈 수 있는 실효성을 만들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 26,200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많이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짧은 가격 구간이긴 하지만 11,300원을 돌파할 때 1차 분할 매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11,800원을 넘어간다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지켜보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11,300원에서 분할 매도하시고 11,800원을 못 넘어간다면 다시 한번 11,300원을 이탈할 때 전량 익절. 하지만 11,800원을 넘어간다면 12,000원대 위에서 분할로 여러 번 나눠서 익절하시는 방법도 꽤나 좋은 방법이 되실 거라고 설명을 드려보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11,300원까지는 언제든지 충분히 올라가고도 남고요. 기간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한 달, 두 달 이내에도 11,300원까지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PHA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1,300원이 넘어가면 1차 매도하시고요. 만약에 11,800원을 못 넘어간다면 다시 한번 11,300원 돌파할 때 전량 익절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전략 알려주셨습니다. 방금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차트 위에 나도 오색선 한번 그려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수식 받아가시면 되는데요. 이 수식 받아가셔서 내가 가진 종목이 오색선 어디에 걸쳐져 있는지, 혹시나 이탈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만의 무료 강의도 들어보시고요. 이 수식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수년간 굉장히 연구하신 끝에 만든 자료니까요. 이 부분 무료로 굉장히 편하고 쉽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은 모남입니다. 네, 매수가는 3,400원이고요. 비중은 25% 담으셨다고 합니다. 모남이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아직까지 손실 구간입니다. 네,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25%인데요. 전문가님, 모남이 비중 25%고요. 매수가는 3,400원이시라고 합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대응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가격 구간은 저점입니다. 비중이 25%시면 나쁘지도 않아요. 왜? 모나미는 언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종목입니까? 바로 일본 불매운동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반사이익을 받았었던 관련주인데, 자, 그렇다면 그 외에도 모나미 세 글자만 들어봐도 이미 제 방송을 보시면서 들고 있으신 펜을 보시면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만큼 모나미는 국민적으로 꽤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완구와 그것을 뭐라 그러죠? 만년필, 필기도구 등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지금 주가의 위치로 바라봤을 때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잘라보자면 어떻습니까? 바닥 구간으로 내려갔었던 기간들도 많았지만
잘 보시면 저점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즉 이번에도 이것이 저점이라면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6,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만큼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모나미로 수익을 보는 것보다 기다림의 시간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짧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내가 매도를 잡아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자리는 바로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바로 형광색의 자리인데 이 형광색의 가격은 3,995원입니다. 그렇다면 3,995원까지 주가가 올라왔을 때 얼만큼의 비중을 덜어내는 게 좋으냐라는 궁금증이 드시겠죠? 자, 수익으로 바라봤을 때는 대충 18%, 19% 정도 수익 구간이 되실 텐데 3,995원에서 물량의 절반이 아닌 10%만 덜어내시는 겁니다. 자, 25% 중에 10%를 덜어내시고 남은 15%의 물량을 보유하신 상태로 어디까지 바라보시느냐? 두 번째는 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황금색 저항선의 가격, 그 가격은 바로 4,320원입니다. 4,320원에서는 얼만큼의 물량을 덜어내느냐? 자, 남은 15% 중에 5%만 덜어내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해놓은 상황에서 남은 비중 10%를 어디까지 끌고 가볼 수 있겠느냐라는 궁금증이 드시죠? 바로 전고점의 가격입니다. 올해 초가 아니죠. 언제입니까? 바로 9월 달. 9월 달에 만들었었던 8월 말에 만들었었던 5,230원을 돌파해 준다면 그때부터는 더 높은 자리까지 지켜보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어디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5,000원을 넘어갔을 때 5,230원을 못 넘어간다면 주가가 다시 내려왔을 때 4,000원대에서는 익절하시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수익은 만끽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5,230원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6,000원대를 돌파할 수도 있는 종목이 바로 모나미라는 점. 하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간다면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락하는 움직임과 그리고 눌림목의 자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유념해 두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첫 번째 3,995원, 두 번째 4,320원, 세 번째는 어디? 바로 저항이 되는 5,230원 구간에서 분할로 익절을 한다는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5,000원을 넘어갔을 때부터 이미 수익 구간이 꽤나 높으실 거예요. 50%가 넘어가실 거니까.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어느 구간에서도 익절하시는 게 모두 다 옳지만 마지막으로 한 발은 남겨놓자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10% 중에 비중을 한 번만 더 줄여서 5%의 물량을 지켜보시고 주가가 이탈됐을 때 4,320원을 이탈하거나 3,995원을 이탈할 때 남은 물량을 익절하시면서 모나미를 정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 하지만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와 준다면 그때는 지금과 동일하게 3,400원 아래에서는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는 아주 기특한 종목이라는 설명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나미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네, 모나미 3,995원까지 올라왔을 때 물량의 10% 비중을 덜어내시고요. 이어서는 4,320원, 5,230원에서 부분 익절 이렇게 전략 알려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 하시면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종목 선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일과 모레 오전 10시부터 노란톡방 안에서 무료 공개 강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종목을 어떻게 고르면 좋을지,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무료 강의도 들어보시고요. 이 오색선 차트에 그려볼 수 있는 수식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식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이 수식 보시면요. 굉장히 내용이 알차게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 수식도 받아가시고요. 여러 가지 정보들까지 함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종목 상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다음은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전화가 고르지 않은 관계로 그러면 문자 상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은요, 이수화학입니다. 매수가는 18,500원이고요. 비중은 27% 담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수화학 1% 넘게 빠졌는데요. 13,44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좀 많이 빠져서 손실이 큰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얼른 구조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눌리고 있다. 그런데 눌리고 나서 바닥을 다지면 그다음에 올라갈 자리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가격 구간만 설명드리면 이수학은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자, 올해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는 있으나 그것은 올해의 얘기가 될 겁니다. 내년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기대감까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가격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첫 번째, 10,000원대 아래에서는 너무나 많은 구간이 지지선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안 내려왔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15,000원 가격 구간이 지금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저항선이죠. 하지만 지지선이 됐었어야만 하는데 지지가 되지 못하고 흘러내렸던 그 시기는 추석이 끝난 이후부터 모든 지수가 하락할 때 마찬가지로 내려왔다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2만 원은 충분히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수화학은 2만 원을 넘긴 이후부터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만 원을 넘어갔을 때 자, 이 자리가 될 겁니다. 과거 시점에 저항을 받았지만 주가가 지지가 됐었고 지지가 된 이후에 거래 정지가 됐었고 다시 한번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다면 2만 원이 지지가 됐었어야 되는데 되지 못했다. 이탈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지지선은 확실하게 지지와 저항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없는 자리입니다. 왜? 과거 시점에 마찬가지 박스권의 가격 구간이었었기 때문인데 그 이후에 주가가 돌파가 나왔었던 가격, 갭을 띄우면서도 그 가격을 넘겼어야만 했었던 가격은 바로 22,250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원을 넘어서 23,000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를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드려 볼 수가 있고요. 23,000원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그 윗단에 있는 저항이 되는 어디까지 3만 원을 넘어가는 자리까지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매수가 자체가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는 높은 위치에 있으시니까 주가가 올라간다 했을 때에도 단기적으로는 눌림과 조정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계산을 하시고 2만 원에서는 물량의 절반을 덜어내신 이후에 주가가 23,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혹은 주가가 다시 내려오면서 내 평균 단가를 위협할 것인지를 판단하시면서 마지막 2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최종적으로 손절을 하지 않는 자리는 18,550원입니다. 그 가격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그때는 본전에서 나오시고 주가가 한번 내려앉았기 때문에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해서 이수화학은 주가가 다시 내려갔을 때 15,000원 아래에서 재진입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한 번 더 상승했을 때 23,00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때부터는 수익을 더 큰 폭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설명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수화학까지 살펴봤습니다. 2만 원에서 절반 덜어내시고요. 만약에 다시 내려간다면 18,850원에서 본전에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더 떨어진다면 15,000원에서 추가 매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이렇게 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이 더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토루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이 조건 검색시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토루 종목으로 발굴하신 종목들 여러분들 방송 보셨다면 다 아실 텐데요. 무려 2자리, 3자릿수대 상승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률이 나오는 종목 나도 한번 얻어서 수익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어렵지 않은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펩트론입니다. 매수가는 39,00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 펩트론 4% 가까이 오르면서 32,000원대 마감했는데요. 아직은 손실 구간이긴 한데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굉장히 흐름이 좋죠. 제가 봤을 땐 앞으로도 좋은 흐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의견 어떠실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대봉에르스와 더불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꽤나 큰 종목이죠. 그리고 내년 2월 달에 노보노디스크의 판매가 아직 우리나라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까운 일본에서 먼저 판매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도 내년 상반기에 노보노디스크의 판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훈풍을 일으킬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바라봤을 때 39,000원이라는 가격은 그래도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 높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재차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자리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과거 시점에 저항선이 됐었던 가격 구간이 45,552원인데 그렇다면 45,560원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40,560원이 아니라 40,600원으로 봐야겠죠. 그렇다면 그 자리까지 충분히 올라서서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라갔습니다. 단기간에 상승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그만큼 길게 진통을 겪으면 안 되겠지만 진통 가격 구간에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39,000원까지는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주가는 한 번 더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고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내려가 봤자 내려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은 2350원까지 내려갈 겁니다. 그렇다면 2350원 근처에 있는 2만 원대 라운드 피겨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많이 높으신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2350원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이때는 한 번 더 동일 비중으로 매수하셔서 비중을 40%까지 늘리셔도 충분히 수익을 맛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주가가 그 이상으로는 내려갈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없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면서 자, 첫 번째 39,000원을 넘어간다면 4만 원에서는 비중을 10%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남은 물량은 39,000원에서부터 본인의 BEP가 되는 39,150원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는 전량 익절을 하시고 주가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할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주가가 오히려 내려오기를 기대하시면서 오히려 더 많이 내려갔을 때 거의 50% 정도의 손실 가격 구간이 되는 235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50%의 손실이 25% 정도의 손실로 바뀌시면서 그때부터는 상한가 한 방만 맞아도 다시 수익 구간으로 돌아서실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 놓으시고 3만 원대에서 익절하시면서 물량을 덜어내시고 평균 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다시 한번 39,000원까지 도달할 상승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펩트론까지 살펴봤습니다. 펩트론 4만 원에서 비중의 10% 정리하시고요. 만약에 내려온다면 남은 물량은 39,150원에 전량 익절하는 전략 알려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이 더 궁금하시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12월 28일 무료 강의가 진행됩니다. 이 강의를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2024년 수익을 차지할 업종과 종목까지 전문가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요. 내년을 대비해서 내가 주식을 공부해보고 싶다, 시장을 알아가보고 싶다, 종목을 선별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쉽고 알차게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주식이 너무 어렵다. 나는 초보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내가 주식은 꽤 해봤지만 아직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모두 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아가시고 무료 강의까지 알차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KG케미칼입니다. 매수가는 7,630원이고요. 비중은 30% 담으셨다고 합니다. KG케미칼 오늘은 약보합
6,83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손실이 꽤 되고 있습니다. 비중도 30%로 적지 않은데요. 전문가님께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얼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KG케미칼 이 종목 네. 어떻게 보실까요? 박스권에 갇혀있는 가격 구간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걱정은 되시겠지만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자, 과거 시점에서 있었던 이 하단에 있는 박스권은 지금은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에는 그렇게 많은 기회가 없을 겁니다. 다만 올라갈 수 있는 상승분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지금부터 상승 추세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는데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바라보는 게 좋겠느냐? 지금 이미 주가가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 구간이 있습니다. 그 가격 구간은 8,620원인데 8,620원을 넘어가면서부터 주가의 상승분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8,620원을 넘어간다면 익절해야 되는 자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9,300원대, 9,31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 KG라는 이름만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대북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지만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고 넘어가야 되는 거 한 가지 뭡니까? 영업이익을 보셔야죠. 그런데 제가 보통 영업이익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영업이익이 100억이 나오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10배에서 15배 정도가 적정 주가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KG케미칼은 지금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은 5천억입니다. 그런데 매출액은 6조 6천억이죠. 그렇다면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인 게 말이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만큼도 시가총액이 안 나오는 기업이면 지금 이 자리는 뭐라고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뉴스를 만들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안 되고 있는 뭡니까?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전장 관련주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분이 크지 않다라는 것. 하지만 영업이익이 이만큼 나오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낮다면 지금 이 자리도 매수하기 너무 좋은 자리라고 생각들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KG케미칼은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저항선들을 이렇게 잡아놓겠지만 충분히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13,200원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 시점에 영광을 누렸었던 자리들 더 높죠? 4만 원까지도 언젠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왜? 지금 6,830원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600억인데 여기에서 10배가 올라가면 뭐가 됩니까? 6만 원대가 된다면 그때 영업이익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적당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가격 구간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KG케미칼은 장기 투자를 희망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는 매수하기에 메리트가 너무 좋은 자리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830원 정도까지 주가가 내려와 준다면 그 자리는 너무나 좋겠지만 7,000원 아랫단에 있는 지금 이 자리 또한 마찬가지로 매우 좋은 자리라는 설명 드려보면서 자, 여러분들 종목을 보유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걱정되시는 건 바로 어느 자리가 저항선이고 어느 자리가 지지선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오색선 있죠? 뭐가 있습니까? 파란색, 핑크색, 검은색, 황금색, 형광색의 선들은 종목들, 개별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업종에서도 마찬가지로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 분봉으로 바라보시면 분봉에서도 똑같이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자리를 보면 되겠습니까? 파란색 저항선을 찍자마자 주가가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에도 다시 한번 재차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면 하락 추세다. 하지만 언제부터? 어제부터죠. 어떤 시기입니까? 자, 여기를 확대해서 보여드려보자면 이 구간입니다. 첫 번째, 파란색 저항선으로 주가가 올라갔는데 지수가 올라가고 나서 그 저항선의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한 번 더 상승한다면 마찬가지로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지 않았을 때 한 번 더 상승한다면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의 계단을 보면서 우리가 종목군들, 개별 종목들 중에 지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똑같이 매수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어땠습니까? 시초가는 아래에 있는 핑크색 지지선에 닿긴 했지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파란색 저항선을 높이면서 지수가 올라갔을 때에는 지지가 될 수 있는 가격 구간, 지지 구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지수가 다시 눌리긴 했으나 어떤 상황입니까?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 주면서 파란색 저항선을 높일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오늘 종가를 바라보시면 어떻게 됐죠?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서 이 저항선의 가격을 지지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도 시초가에는 코스닥 관련주들, 개별주들의 주가에 훈풍을 불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에서도 그리고 개별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지지와 저항선을 여러분들께서 차트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유정 앵커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방법에 따라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노란톡방에서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전화 주시면 성실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트에 지지 저항선, 나도 내 차트에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수식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현재 방송화면 사진 찍어서 올려주셔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수식 굉장히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수식 언제까지 드릴지 모릅니다. 오늘 바로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목을 분석하고 차트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수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토르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이 조건 검색식까지 지금 들어오시면 2개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 선물들 모두 받아가시고요. 무료 공개 강의까지 들으시면서 지식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란톡방은 24시간 열려 있는 거 아시죠? 노란톡방 입장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요,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가져와 주신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종목들 전망은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슬쩍 봤는데 그 상승률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지 지금 바로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 텔레칩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지켜보셔야 돼요. 끝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텔레칩스는 지금 매수 관점으로 너무 좋은 가격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리뷰차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반도체와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MCU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자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 MCU를 비롯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반도체에는 지금 내년에 삼성전자의 업황에 대한 기대감, 삼성전자만으로도 이미 업황으로 치부를 하고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를 더 높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텔레칩스는 뭐와 관련된 종목입니까? 바로 AI와도 관련되어 있는 온디바이스 관련주 중에 대장주격은 아니지만 부대장주의 역할을 아직까지도 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엮여있는 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인데 자율주행은 다른 거 안 보셔도 됩니다. AP란
시스템 온칩 SoC의 한 종류를 얘기하는데 바로 이 AP가 들어가는 게 자율주행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AI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AP와 관련된 온디바이스와 관련된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관련주들이 또 있습니다. 그 관련주들에 대한 내용과 그 관련주들의 매수 관점도 함께 설명을 드려볼 텐데 자, 텔레칩스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당시에 있었던 모멘텀들 뭐가 있습니까? SoC 테마로 쏠리고 있는 수급의 지속성 그리고 관련주로 볼 수 있었던 종목들 칩스앤미디어, 심텍, 제주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가온칩스 등이 있었는데 심텍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같이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칩스앤미디어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심텍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제주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가온칩스 마찬가지로 모두 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리타스 반도체는 어느 자리?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를 달았던 자리를 오늘 넘겼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거래 대금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 또한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제주반도체도 그랬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주반도체는 거래량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고공행진을 이어나갔죠? 마찬가지로 퀄리타스 반도체도 똑같은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은 있으나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적혀져 있는 가격들을 잘 보시면 상장된 첫날의 고점 가격 그리고 역사적 신저가의 가격 그리고 넘어갔어야만 하는 자리까지 모두 다 표현을 해왔습니다. 39,900원이 어느 자리입니까? 상장된 첫날의 고점 그렇다면 39,900원을 넘어갔을 때부터는 진입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됐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손절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동평균선을 보고 계셨다면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위험한 종목을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퀄리타스 반도체는 어느 자리? 39,900원까지 내려오면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 16,760원까지 내려와도 이 자리들은 매수가 불가능하지만 43,350원에서는 진입이 가능한 종목이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바라보고도 전고점이 되는 오늘의 고점인 47,800원을 넘어가진 않을까? 왜? 제주반도체처럼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한 가지 더 있죠. 주식 양도세의 완화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퀄리타스 반도체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주들의 상승에 혼자 하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41,350원은 진입관점으로 괜찮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주반도체는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주가의 위치와 거래량으로 바라봤을 때 현재는 진입하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주반도체가 대장이었었던 시장은 이미 지난주에 끝이 났고요. 이번 주부터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주반도체는 따라가기에는 이미 너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하기에는 좋지 못한 상황이겠죠. 자, 그렇다면 칩스앤미디어는 어떻습니까? 기법으로 포착해서 수익을 이미 많이 내놨지만 이것은 우리가 수익을 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진입 관점으로는 괜찮은가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진입 관점으로서는 괜찮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상증자로 인해서 시장에 새롭게 상장된 주식 수가 960만 주가 있습니다. 이 주식이 어떤 식으로 칩스앤미디어를 위협할지 알 수 없겠으나 이 960만 주 또한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전고점을 넘어가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칩스앤미디어가 아니라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텔레칩스를 매매해야 된다는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자, 칩스앤미디어와 텔레칩스가 보통은 가격 구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000원 이상의 차이가 났었습니다. 최소. 그리고 상승할 때는 상승 구간에서는 2,000원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면서도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칩스앤미디어의 주가가 조금 더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1,000억 원 가까이가 높았습니다만 가격 구간이 메리트로 봤을 때 이 폭이 좁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칩스앤미디어가 대장이었었은 과거 시점과는 다르게 지금부터는 텔레칩스가 그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칩스앤미디어 다음에 왔었던 제주반도체 그 다음에 올라갔었던 퀄리타스 반도체 다음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텔레칩스다라는 설명을 다시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온칩스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중에서 가장 거래 대금이 부족하면서 가장
힘을 못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매매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대장주와 부대장주 짝꿍 매매만 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택은 왜 안 되냐? 시가총액이 너무 높습니다. 시가총액에 비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의 훈풍이 불어오지 않는 이상 심택의 주가는 여기에서 더 큰 폭으로 올라가기에는 어렵다. 왜? 마찬가지로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갈 때 신택은 전고점 또한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텔레칩스는 상황이 다르죠. 자, 뭘 봐야 되겠습니까? 120일 중기 차트로 바라봤을 때 34,3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AI 온디바이스 반도체 관련주이면서 지금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긴 했지만 자, 이 이동평균선은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탈하긴 했지만 바로 어제 그 가격에서 더 주가를 빠르게 올려놓은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언제 언급드렸던 종목입니까? 12월 1일에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29,800원 아래에서 진입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이 양봉에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음봉이 나오면서 29,800원까지 주가가 내려앉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29,800원이라는 가격을 오늘도 지키고 종가를 마감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상승분은 단기적으로는 20% 정도의 상승만을 바라보고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겠지만 전고점을 넘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제주 반도체 올라갈 때 퀄리타스 반도체는 큰 상승 못 보여줬습니다. 다른 관련주들이 올라갔죠. 그런데 퀄리타스 반도체가 지금 힘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 다음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종목은 텔레칩스가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서 29,800원 아래에서 진입하셔도 괜찮다라는 것과 이 종목을 매수하셨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의 관점과 매도에 대한 시나리오를 같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소록스인데요. 소록스 같은 경우에는 STO 관련주의 주가로 큰 폭으로 올라갔지만 그보다 더 큰 내용이 있었죠. 바로 사상 최대 무상증자의 이슈가 있었죠. 14대 1의 무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지만 우리가 진입했었던 가격 16,330원을 기준으로 어떻습니까? 상승폭이 너무나 크게 나오고 있죠. 고점을 기준으로는 127%가량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매도할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금요일인 22일까지 물량을 보유해야만 신규로 배정되는 14배의 물량을 받아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예측하건대 해당 종목은 1월 27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 주가가 1,800원, 1,900원대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2,000원을 넘기면서 주가의 큰 폭으로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소록스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지금부터 20일 이동평균선에 맞닿는 자리에서는 진입이 가능하시겠지만 그 관점 궁금하시다면 마찬가지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지만 지켜보면서 소록스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툴젠인데요. 툴젠 같은 경우에도 매수 관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가위 관련된 종목들 중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관련주가 없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유전자 교정 기술 등의 기술 특례 상장을 받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기업 중 유일하게 유전자 가위 기술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툴젠이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있었죠. 바로 유전자 관련주. 자, 유전자 가위 관련주는 국내에 상장된 상장세가 없는데 기회는 지금이다. 유전자 가위가 아닌 유전자 관련주들의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장주만 잘 지켜보면 되는데 현재 주가 위치가 어떻습니까? 눌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시죠? 거기에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탈했으니까 더 내려갈 것 같으시죠? 그런데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조금만 더 내려와 준다면 그 자리는 매수 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유전자 가위 관련된 이슈만으로 주가가 이미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은 토르 기법이 포착된 종목이 아니었죠. 장바구니에 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이만큼이나 가져갔는데 종가 기준, 오늘의 종가 기준입니다. 고점이 아니라
그 말인즉 30%의 수익을 내고 있는 여러분들은 한 번 더 분할 매도했었던 그 물량을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자리를 안내해 드리게 될 거고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는 신규 매수 타점을 공개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 자리는 바로 지금부터 유정 앵커님이 안내해 주시는 노란톡방에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종가 대비 수익률 소룩스 무려 73% 넘게 올랐는데요. 투자 금액의 73% 계산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상승률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토르 종목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만 골라내고 있으신데요. 이렇게 나도 토르 기법으로 종목 골라내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은 나도 연말까지 수익 내서 목돈 마련해 보고 싶다. 혹은 내 종목 손실률이 너무나 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시는 분들, 우리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믿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대응 전략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 앞두고 고민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무료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시장을 보는 방법이라든지 종목 분석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주식 매매가 어렵다.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년 트렌드는 무엇인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무료 강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룩스입니다. 국내 최초이자 최대 미술품 경매회사로 사상 최대 무상증자 이슈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툴젠인데요. 바이오 관련주로 유전자 가위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기대감 쏠리고 있습니다. 종가 베팅 어렵지 않습니다.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단 10분 동안 시장가로 주문하시면 되는데요. 성공적인 종가 베팅 해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